네, 안녕하세요. 면습입니다. 20년도 하반기 경남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은행과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합격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최대한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 여섯 문항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은행 합격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경남은행 이번 문항도 그렇고 쭉 살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야 를 원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경남은행을 위해서라도 협업 소재를 많이 생각을 좀 해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협업에 대한 소재를 경남은행에서 마구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 먼저 1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문항들 2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사실 부산은행과 문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산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보고 오신 분들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거나 2번으로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부산은행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1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이거를 심지어 뭐랑 연결지으라고 했냐면 BNK 금융그룹과 연결지으라고 했습니다. 경남은행, 부산은행도 그랬지만 경남은행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600자로 굉장히 제한적인데 문항은 이렇게 복잡해서 여러분이 쭉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중요한 내용만 남겨놓고 쳐가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수 600자 이내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종종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데 너희 은행이 너희 기업이 이거에 부합해서 지원했습니다. 가 가장 많이 나오는 흐름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차단하고 지원 동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써라 라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가치 지원 동기,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가치 지원 동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과 금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연결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경남은행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마음이나 어르신 고객 응대 뭐 이런 소재들을 선호하기는 했어요. 부산은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1번에 작성하실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문항들에서 녹여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가치관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매칭해 주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BNK 금융그룹에서 인재상을 갖고 왔는데요. 이걸 그대로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고객지향이면 고객지향 이걸 그대로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만의 단어로 어떠한 가치, 어떠한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단어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가치관과 금융인 가치관을 웬만하면 좀 비슷하게 풀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BNK의 모습도 같이 풀어주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1번 문항 작성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살펴볼게요. 먼저 내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이 내 가치관을 실천했던 경험, 그리고 금융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BNK 금융그룹이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는지 이 네 가지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 어떠한 책임 역할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금융인의 가치관을 두 갈씩으로 빼주세요. 실제 저 역시 혹은 삶에서 어떠한 내 가치관이 어떠한 이유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떠한 이 경험에서 가치관을 발휘해서 성과 혹은 남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실천했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면서 어떠한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실천했던 경험,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든지 혹은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가치관, 제가 융합이라고 해놨는데 이 융합이 내 가치관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가치관이 좀 일치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융합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BNK 금융그룹의 경우 이런 걸 하고 있어. 여러분이 조사한 거 쭉 작성하신 다음에 어떠한 가치관을 실천하면 어떠한 도움 혹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BNK에 대한 얘기 작성해 주시고요. 입행 후에도 이런 BNK 금융그룹처럼 어떻게 하면서 어떠한 금융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1번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피드백 살펴볼게요. 여러분
작성하시고 나서 이 나중에 셀프 피드백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완성도를 꼭 높여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 가치관이 드러났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금융인의 가치관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BNK의 소재를 찾아서 기재했는지,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개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 가치관과 금융인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를 기재했는지를 꼭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내 가치관을 실천했던 경험을 작성했는지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번 문항 볼게요. BNK 경남은행에 지원한 동기, 지원 동기랑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은행 2번과 3번 문항을 합쳐놓은 거와 동일한데요.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잊지 마시고 어떤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이 선정하신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혹시 지역에 대한 애정 혹은 지역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면 같이 작성을 꼭 해주세요. 어떠한 금융 전문가가 될 거고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건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은 그 방향 안에 지역이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목표 정하시고요. 지원 동기 경험 그리고 단장기적 입행 후 계획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어떠한 금융인 행원으로서의 목표, 지역 관련한 전문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BNK 경남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겪으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며 어떠한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희망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꿈을 갖게 됐는데 이 꿈을 갖게 되면서 경험을 통해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떠한 금융 전문가, 어떠한 지역 전문가,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서 이 목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혹은 금융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 어떠한 성장과 도움을 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다라는 걸 여기에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행 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며 전문가로서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풀어주세요. 자, 셀프 피드백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의 경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셔야겠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은지, 그리고 목표의 이유가 지역 혹은 은행 혹은 금융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내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지원 동기인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무조건 내 자랑을 하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무조건 은행 자랑을 하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얘가 이래서 이게 되고 싶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을 600자로 작성을 하래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창의는 적극성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절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출되지 않아요. 무언가 계속해서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 자세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했던 경험.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인 소재를 작성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조직 성장을 위해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지를 보려는 문항이기 때문에 조직 성장을 위해서 했던 경험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작성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조직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주세요. 내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냈던 거예요. 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잘못된 방향, 그리고 내가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 그리고 내가 발휘한 창의성과 성과 순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험 당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조직에는 어떤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인풋 과정 이렇게 한 결과 어떤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한 결과 조직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나의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과 창의성, 성과 쭉 작성해 주신 다음에 행원은 이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행호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피드백 볼게요. 조직을 위한 경험인지, 그리고 나의 자발적, 능동적 자세가 드러나 있는지, 창의성의 근거가 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불러왔는가를 중심으로 쭉 살펴봐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1, 2, 3번 빠르게 살펴봤고요. 4, 5, 6번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